자, 이제 기압과 날씨 변화에서 고기압하고 날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고기압은 말 그대로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 바로 고기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기압이 이제 이동을 하는 이동성 고기압이 있고, 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에 주로 머물러 있는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세력은 보통은 정체성 고기압이 좀 더 이동성 고기압보다는 세요. 그래서 중심부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 그러니까 보통은 얘가 만들어진 발원지에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세력이 세지면 확장했다가 좀 작아지면은 수축했다라를 반복을 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좀 큰 고기압을 바로 정체성 고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에서 일부 떨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작게 좀 발달을 해가지고 얘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결국에는 뭘 따라 이동을 하겠습니까? 바람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구 전체 대기 대순환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위도 37.5도인 편서풍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편서풍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 이동성 고기압이 이동을 해와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지나서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은 세력이 작기도 하고, 고기압 지나가면 저기압 오고, 저기압 지나가면은 다시 고기압이 오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맑은 날씨는 고기압의 영향, 그 다음에 저기압이 다가오면은 다시 흐려지거나 비가 내리거나 하는 날씨 변화가 좀 심해요. 날씨 변화가 심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체성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처럼 추운 겨울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고기압, 한여름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 그 다음에는 초여름하고 가을철에 주로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 고기압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체성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고기압들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한 대표적인 날씨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저렇게 고기압이 발달하는 곳에서는요, 보통 이제 기단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단이라고 하는 거는 기온하고 습도가 기단의 성질을 결정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이 기온하고 습도는 바로 기단이 생성이 되는 발원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성질이 달라지게 돼요. 옆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자, 가운데를 이렇게 쭉 나눠줬을 때 서쪽, 동쪽으로 보면은 여기는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되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위도선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위쪽은 고위도 기단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은 저위도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위도에 따라서는 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위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랭한 성질을 가지고, 저위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온난 또는 고온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대륙성 기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분이 없으니까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해양성 기단 같은 경우에는 습기를 충분히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다습한 성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개의 기단으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데,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대륙성 기단이기 때문에 한랭 건조,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얘는 보통 북서계절풍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한랭 다습하죠. 고위도 해양성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초여름, 그 다음에는 가을철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마를 만들어내는 기단으로 알고 있죠. 그쵸? 근데 요새는 장마가 거의 없죠. 장마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더 우기에 가깝게 기온이 많이 아열대화 되다 보니까 기후 자체가. 그 다음에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위도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되고, 봄, 가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은 저위도 해양성 기단에 해당이 돼서 아주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남동 계절풍을 형성을 해줘요.
남동 계절풍을 형성을 하고 한여름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 기단들은 대부분 멈춰 있기도 하지만 이동도 해요. 일부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또는 세력이 확장되기도 하고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기단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의 기단의 하층부부터 성질이 변해요. 네, 기단의 하층부부터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를 할 때, 그러니까 찬 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 보통 이게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바로 황해를 지나서 우리나라에 도달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찬 기단이 저위도로 내려오면서 하층부가 가열이 돼서 점차 불안정해진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기단이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었을 때 원래는 하층부가 저온이고 저온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공기가, 수증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가열되면 여기가 저온 상태에서 뭘로 바뀌어요? 고온이 돼버리면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상승 기류가 발달해서 대류가 일어나니까 불안정해지고, 상승 기류와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정란운이 생겨요. 왜? 이제 수증기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눈구름이 크게 이제 비구름이 생기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내리겠죠. 그래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고, 그다음에는 따뜻한 기단이 찬 바다 위를 통과를 하면은 아래가 냉각되고 윗부분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상승을 해버려요. 그래서 점차 안정해지고, 대신에 층운, 위에 비교적 높은 위치에 옆으로 퍼져 있는 층운이나 복사 냉각에 의한 안개가 생성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요 경우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랑 유사하고, 그다음 요 경우는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랑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기도를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 언제에 해당하는 계절인가를 판별해 줄 수가 있게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압선 간격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는 좁아요. 등압선 간격이 겨울철 일기도는 좁아요. 그만큼 바람이 어떻다는 소리예요? 바람이 강하게 분다. 바람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기압 배치를 보게 되면은 이쪽 서쪽에 고기압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 동쪽에 저기압이 존재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일기도 같은 경우에는 등압선 간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넓죠. 그렇죠? 이렇게 넓게 나타나게 되고, 이 해양 쪽에 이쪽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동 계절풍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이런 식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장마전선이 발달해 있는 걸, 정체전선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봄,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이 순서대로 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기압 영향권, 고기압 영향권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날씨의 변화가 심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기압 배치가 겨울철은 서고 동저형이잖아요.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얘는 남고 북저형, 이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돼요. 대륙 쪽이. 그래서 얘는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니까 기압 배치를 보고서 대략 어느 계절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빨리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압하고 날씨 한번 봅시다. 자, 고기압하고 다르게 저기압에서는 조금 날씨 변화가 좀 더 특이하고 더 복잡하게 나타나는데요. 저기압은 규모에 따라서 중규모 저기압하고 종강규모로 나눠지는데, 규모만 본다라고 하면은 중규모보다는 종강규모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중규모는 규모가 보통 작고 대부분 전선을 동반을 하지
않는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이 이 전선을 동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차이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영향을 준다. 보통 아주 강한 상승 기류가 있으니까 보통 게릴라성 집중호우 같은 경우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등을 동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종간 규모의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 중위도 저기압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종간 규모의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선은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도 배웠지만 한번 다시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전선은 세력은 비슷하고 성질이 반대인 두 기단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전선이에요. 전선. 그러니까 기층의 경계면에서 만들어지는 게 전선면이고, 이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쭉 이어졌었을 때 만나는 선이 바로 뭐냐면은 전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경계로 해서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같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전선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많은 기상 요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많은 기상 요소의 변화가 바로 전선면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대표적이죠. 자, 그럼 일단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의 아래쪽을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로 들어가서 파고들어요. 그래서 파고들어서 여기 앞에 있던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 올려 버리기 때문에 얘는 상승 기류가 비교적 강해요. 상승 기류가 비교적 강하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의 위쪽으로 타고 상승을 하는, 완만하게 타고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바로 온난전선에 해당이 되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 기류가 약해요. 자,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상승 기류가 좀 강해서 좀 급하고, 얘는 완만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이동 속도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는 더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선 기호 보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방향 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튀어나온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상승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위로 많이 솟은 저군형 구름이 보통 한랭전선에서 많이 생성이 돼요. 어디에 생성이 됩니까? 전선의 뒤편에 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군형 구름이 전선의 뒤쪽에 형성이 되고, 저군은 펼쳐지진 않고 위로 많이 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수 구역이 좁고 소나기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동 속도는 느리고, 이렇게 상승 기류가 강하진 않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퍼진 층운형 구름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강수 구역이 요 앞쪽에, 전선면의 앞쪽에 넓은 지역에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리진 않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비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가 따뜻한 공기고 뒤에가 찬 공기이기 때문에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리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찬 공기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오기 때문에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풍향 변화는 남서에서 북서로 바뀌고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바람이 변하고, 얘는 동풍 계열에서 서풍 계열로 바람이 변하는데, 보통 이 단독으로 전선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온대성 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두 전선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기 가서 보면은 이 왼쪽이 한랭전선이고 오른쪽이 이렇게 온난전선에 해당이 되면은,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온난전선은 요 앞에 넓은 지역의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고, 한랭전선은 요 뒤에 좁은 구역의 강수구역이 형성이 되고, 앞에가
찬 공기, 가운데가 더운 공기, 그 다음에는 뒤에가 다시 찬 공기.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풍향은 봐봐요. 여기가 저기압 쪽으로 말려 들어가니까 앞에서 무슨 풍? 남동, 남서, 북서. 네, 이렇게 해서 아예 온대성 저기압으로 한꺼번에 숙지를 해가지고 보면 풍향 변화를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전선이 이렇게 온대성 저기압이랑 같이 나오고, 이 온대성 저기압은 그 다음 단원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풍향을 외워버리면은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색 전선하고 정체 전선 한번 봅시다. 아, 그리고 여기서 같이 기압도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 기압.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저기압은 중심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저기압 중심에 다가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한랭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멀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압은 통과하고 나면은, 한랭 전선을 통과하고 나면은 기압이 대체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온난 전선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기압 중심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압이 보통 하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폐색 전선이랑 정체 전선이 있는데, 폐색 전선은 이동 속도가 빠른 뒤쪽의 한랭 전선이 이동 속도가 느린 앞쪽의 온난 전선을 쫓아가다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한랭 전선의 이동 속도가 앞쪽에 있는 온난 전선보다 빠르니까 이 사이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 좁아지면서 얘가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겹쳐져 버리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폐색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수 구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폐색 전선은 온난 전선은 앞쪽에 비가 내리잖아요. 한랭 전선은 뒤쪽에 비가 내리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가 폐색이 일어난 부분인데, 폐색 전선에서 전선 앞, 뒤로 다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리게 돼요. 그리고 보통 폐색 전선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이게 온대저기압도 보통은 남북 방향으로 발달을 한 것처럼 얘가 겹쳐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폐색 전선은 남북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정체 전선 같은 경우가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장마 전선에 해당이 되는데, 수증기는 많고 그 다음에는 세력은 반대인 두 기단이 충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오호츠크의 기단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북태평양 기단이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오호츠크의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이동 방향이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찬 기단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기단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거든요. 어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양쪽으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발달해요. 그래서 얘는 그려줄 때 위쪽으로 뭐가 올라가야 돼요? 온난한 전선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아래쪽으로 한랭한 전선이 내려오는 이런 형태로 형성이 돼요. 그리고 강수구역은 온난 전선 앞, 한랭 전선 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선 위쪽에만 강수구역이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장마전선 같은 정체전선은 이동이 남북 방향으로 가게 돼요. 만약에 이제 아래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세지면 장마전선 어떻게 돼? 북상하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오호츠크 기단의 성질이 세지면 장마전선이 남하를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남부지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북태평양의 기단의 세력이 세지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나중에 폐색이 되면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두 개, 이 각각 전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수 구역이 어디서 형성이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도 저기압의 날씨 한번 봅시다. 중위도 지역에서 전선을 동반을 해서 발생하는 종관 규모의 1000km 이상의 아주 큰 고기압을 바로 중위도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도 저기압 중심에서, 자, 중위도 저기압에서는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이, 그 다음에는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발생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중위도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충돌해서 만나잖아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올리고, 그 다음에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타고 상승을 하고 하면서 두 개가 만나서 발생을 하고요. 자,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점점 어디로 갑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그리고 저기압의 전선 사이의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줄어들어요. 왜? 이동 속도가 한랭전선이 누구보다 빠르니까, 온난전선보다 더 빠르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겹쳐져 가지고 둘의 사이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이 만들어지고 파동을 형성을 하다가 그다음에는 중위도 저기압 발달하고 한랭전선이 따라가면서 폐색이 시작이 되고 폐색 전선이 생겨서 맨 마지막에 소멸이 돼요. 보통 이 온난전선이 온대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게 보통 기층의 위치 에너지 때문에 보통 발생을 하게 되고요. 중위도 지역 30도에서 60도 사이 편서풍대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전선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중위도 지역에서 고위도의 찬 공기하고 저위도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먼저 정체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게 코리올리 힘 때문에 저기압성 회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선의 남쪽하고 북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 부채꼴 모양으로 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기압대로 이동을 하면 들어가면서 저기압이 발달을 해버리면은 가운데가 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모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수렴하는 공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이 여기서 쪼개져서 형성이 되고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한랭전선 이동 속도가 온난전선보다 빠르니까 폐색이 시작이 되고요. 폐색이 발달을 하고 점점 약해지고 맨 마지막에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위도 저기압에서 옆에 단면, 그 다음에는 풍향, 그 다음에는 날씨, 강수 구역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보면은 앞에 온난전선 앞에 이렇게 넓은 구역에 강수 구역이 형성이 되고, 한랭전선 뒤쪽에 좁은 구역에 바로 강수 구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수렴을 해서 들어가는 형태가 반시계 방향으로 말려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남동, 남서, 북서, 뒤에서는 보통은 북동, 북풍 형태로 바람이 휘어져서 불어 들어가게 돼요. 뒤에서는. 자, 그리고 앞에는 찬 공기고 따뜻한 공기고 찬 공기에 해당이 되니까 보통 여기는 기온이 낮고 기온이 높고 다시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상승하고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하강합니다. 비 오고 가운데는 상대적으로는 강수 구역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없고 보통은 맑은 날씨가 형성이 되고, 기압은 가운데가 중심부가 낮으니까 온난전선 통과하고 나면 기압이 낮아지고, 한랭전선 통과하고 나면은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통과를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압이 올라가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나갈 때요, 관측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풍향의 변화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측소가 B에 있는 경우랑 D에 있는 경우랑 서로 풍향의 변화가 반대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부보다 아래에 있는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부 아래에 위치하면 저기서는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온대 저기압이 여기를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맨 처음에는 요 지역에 해당하는 남동풍이 올 거예요. 그럼 이제 꼬리를 이어서 풍향 변화를 보면 돼요. 자, 남동풍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서 무슨 풍이 옵니까?
서풍이 오게 되죠. 그렇죠. 남동, 남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풍이 옵니까? 북서풍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남동, 남서, 북서가 되니까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변해가요? 네, 시계 방향으로 변합니다. 네,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네. 이게 태풍하고 온대저기압에서 맨날 풍향 변화를 물어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보다 아래에 있으면 시계 방향이고, 반대로 예,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부의 위쪽,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라고 하면은 예, 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하고 반대입니다. 따라서 뭐예요?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네. 이거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세요. 네. 예, 풍향 변화가 관측소의 위치에 따라서 예,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섞여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봐야 되는 게 이걸 봄이라고 생각해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압선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되게 넓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언제라고 봐야 돼요? 여름철 일기도라고 보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일기도가 나타났었을 때 왜 봄, 가을 아니냐면 양측간 기단이 여기서 발달했다라고 하면 여기가 일단은 고기압인다 얘기가 돼요. 자, 따라서 이때는 언제예요? 무더위하고 열대야, 여름의 날씨에 해당이 되니까 디귿하고 리을이 맞겠죠. 자, 다음에 2번.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XOX입니다. XOX. 중규모 저기압은 중위도 저기압보다 규모가 작죠. 중위도 저기압은 보통 종간 규모이기 때문에 커요. 전선을 동반을 해서. 그 다음에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을 하지 않는다.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을 하죠. 온난전선이랑 한래전선이랑 동반한 온난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어느 중위도 저기압,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었던 게 중위도 저기압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중위도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의 구름의 두께하고 전선면의 기울기. 전선면의 기울기가 크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A 같은 경우에는 저군형 구름에 해당이 되니까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따라서 한랭전선은 A, 온난전선은 B고요. 자, A는 B보다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북반구 지역에서 중위도 저기압 주변의 등압선과 전선의 모습을 나타냈어요. 자, 답은 XOXOO예요. XOXOO. A 지역은 지금 한랭전선 뒤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이 중위도 저기압의 중심부니까 남서풍, 남동풍, 북서풍 이렇게 되죠. 북서풍이 부는 지역은 A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그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 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린 가부터 다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우리나라 주변의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레이더 영상을 나타냈대요. 자, 전파를 활용한 거는 결국엔 뭡니까? 레이더죠. 그렇죠? 레이더로 구름 안에 있는 물 분자의 양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강수를 얼마나 뿌릴 거냐를 보게 되는 거죠. 자, 2번 위성 영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위 영상 중 가시 영상은 태양빛의 반사 강도를 나타내고 저군형 구름보다 측은형 구름에서 더 어둡게 보입니다. 구름의 보통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뭘 알아본다고 그랬어요? 구름의 두께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구름이 두꺼울수록 어떻게 보입니까? 하얗게 보여요. 밝게. 적외선 영상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상층운의 온도가 낮은 상층운의 온도가 높은, 적외선 영상에서는 온도가 낮은 상층운이 온도가 높은 하층운보다는 더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보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구름의 높이가 높다. 그래서 적외선 영상으로는 뭘 보는 겁니까? 구름의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에 3번. 구름의 두께는 B보다 B가 더 하얗게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더 두껍다.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는 C하고 A하고 비교를 해보면 C가 A보다 더 하얗게 나왔죠. 하얗게 나올수록 더 높아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지금 보면은 지금 파랗게 보이는 지역이 강수가 더 많이 되는 거고, 색깔이 좀 더 연해지고 노랗게 될수록 좀 더 강수량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니구나, 빨간색이 더 많은 거구나. 다른 지역이 파랗고 노랗고 약간 더 빨갛죠. 그러면 B 지역은 아주 강수가 많은 거고, 강수가 많다는 소리는 많은 비구름이 만들어졌다는 소리니까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은 OOXX예요. 자, 4번은 OOXX인데 다 영상은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 낮에만 관측이 가능한 거는 뭐냐면은 가시광선 영상만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고, 적외선이나 레이더를 보는 거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C 중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은 A, B, C 중에 보면은 B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레이더 영상으로 봤었을 때도 거기가 물의 양이 가장 많은 걸로 관측이 되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C 지역에 해당이 될 거예요. C가 아니라 B. 자, B 지역이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2번. 고기압과 우리나라의 계절별 날씨. 자,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나는 우리나라가 정체성 고기압 중 하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계절의 일기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겨울철이죠. 그리고 등압선 사이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죠? 그리고 A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에 해당이 되고, 나는 겨울에 기압 배치를 나타낸 서고 동저형이죠.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나타내고, 주로 북서 계절풍이 이렇게 붑니다. 북서풍이 불고요. 나 계절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고기압의 발원지는 바로 시베리아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A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시베리아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을 할 때 변하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대륙성 기단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시베리아 고기압은 고위도에서 생성돼 우리나라로 세력을 확장할수록 기단의 하층 기온이 상승해서 불안정해지죠. 대류현상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활발해지고, 이때 따뜻한 황해에서 수증기가 공급되면서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서해안에 폭설 많이 내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OX 문제는 X55X5예요. X55X5. 자, 건조한 성질을 갖는 기단은 대륙성 기단, 왼쪽에 있는 기단에 해당이 되니까 A하고 D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대륙성 기단. 그 다음에 D가 이름이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고, 양쯔강 기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예요? 이동성 고기압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는
대표 자료 분석 3번 중위도 저기압과 날씨 한번 봅시다. 자, 보면 그림 가하고 나는 우리나라 주변에 발달한 중위도 저기압을 12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해서 시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편서풍을 따라 이동을 하니까 더 동쪽으로 가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관측을 한 거니까 가에서 나로 갔다라고 봐야 되니까 먼저 관측한 거는 가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가요. 자, 가와 나에서 A 지역에 부는 바람의 방향.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온대 저기압, 그러니까 중위도 저기압의 가운데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무슨 풍이 붑니까? 남서풍이 불게 될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랭전선 뒤편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무슨 풍이 불겠습니까? 북서풍의 바람이 불게 될 거예요. 자, 관측한 12시간 동안의 A 지역의 기온은 자, 따뜻했다가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났으니까 기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겠죠. 왜? 따뜻한 공기 뒤로 찬 공기가 지나갔으니까 기온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림은 중위도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동안에 A 지역에서 관측한 풍향하고 풍속을 시간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냈대요. 지금 A 지역이라고 하는 게 어디였냐면 여기 이 중위도 저기압이 여기 있을 때 요 가운데 지나는 요 지역이 현재 A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를 이렇게 지날 거란 말이에요. 순서대로 A가 여기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들어갔겠죠. 그럼 일단은 풍향이 선생님이 무슨 방향으로 변한다? 저기압 중심 아래에 있는 관측소 관측이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남동, 그다음에는 남서, 북서로 변해야 되니까 남동, 남서, 북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관측한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 가고, 디귿 바람이 부는 시기는 지금 온대 저기압 앞쪽에 있을 때죠. 그렇죠? 따라서 흐리고 장시간에 비가 내리는 이런 날씨를 나타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답이 OXXX예요. 가 시기 이전에 A 지역에서는 강한 가 시기 이전이면 A가 여기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강한 소나기성 비가 아니라 장시간에 그냥 비가, 이슬비가 내렸을 거고요. A 지역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뀝니다.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 아래에 있으면 선생님 무슨 방향? 시계 방향. 위에 있으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풍향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매번 나와요.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에 A 지역의 기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은 낮아지고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저기압이 멀어진 거기 때문에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높아져야지 맞게 되는 거예요.